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다음 특별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세션의 주제는 바로 매우 적절한 주제인데 여성과 아동입니다. 제4차 UN 세계 여성 대회가 열린 이후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여전히 지속가능 발전에 도전을 주고 있는 양성 불평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떠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성 그리고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경화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특임 교수이시자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이시고 전 대한민국 외교 장관을 역임하신 강경화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주셔서 제4차 UN 세계 여성대회 이후에 양성 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은 저녁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GIF 2025에 오신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격차 축소, 행동을 위한 시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님 그리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특히 저의 우상이시자 또한 저의 좋은 동료이며 성폭력의 희생자들을 치료해주고 계신 무케게 박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케게 박사님이 일하고 계신 병원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끔찍한 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며 외부의 무장 단체들이 이런 끔찍한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무케게 박사님이 계신 병원을 3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병원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정말 끔찍한 어떤 폭력 가운데서도 어떤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지만 현재 콩고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저도 우려를 하는 바이고 무케게 박사님 그리고 이 병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정말 끔찍한 폭력과 끔찍한 어떤 여러 범죄의 희생자들을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언급하신 바대로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SDG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많은 격차가 있지만 그중에 저는 이 젠더 격차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젠더 평등을 위해 노력해왔던 많은 진전이 역행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는 실제로 제4차 UN 세계 여성 대회의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본 대회가 열렸습니다. 30년 전이었죠. 당시에 저는 수백 명의 한국 여성 NGO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이루에 있었던 NGO 포럼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는 이 세계 여성 대회가 열렸던 베이징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늘 경험하고 있었던 여러 일상의 차별 문제가 UN 의제의 중요한 의제로 선정이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으며 또한 어떻게 여성 행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수만 명의 정부 및 NGO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그 결과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력 즉 BDPA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BDPA는 여성의 권익 신장, 여성 인권 그리고 젠더 평등을 위한 가이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1995년에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DPA가 이행이 된다면 여성 그리고 여아는 전 세계적으로 권익이 신장이 될 것이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차별이나 폭력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도전 과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깊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2005년에 저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5년에 여성 지위를 위한 유엔 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회의는 이 BDPA 이행 10년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진전을 돌아보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부에서는 BDPA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부 측에 접촉을 하고 또한 위원회 세션 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상당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BDPA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1995년에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베이징에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투쟁은 결국 민간 사회의 어떤 시민 권익을 위한 그런 투쟁이며 두 단계 올라가게 되면 한 단계 내려가고 또는 더 많이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경험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20주년 그리고 SDG 2015년 채택에 10주년이 지나게 되었고 2020년 25주년 그리고 오늘날 3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진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느리게 진전이 되었죠. 많은 국가에서 젠더 기반 폭력을 없애기 위한 그리고 직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제화를 했습니다. 또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모자 복원과 여아를 위한 교육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의 양성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은 정치, 경제, 그리고 기업 리더십 지위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장벽이 있고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합니다. 여성은 또한 비정형 저임금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무임금 돌봄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양성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금융 구조는 여성과 여아들이 특히 위기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도전 과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혐오와 여성의 권익 옹호자들에 대한 폭력 그리고 젠더 평등한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진전이 부족합니다. 기후변화와 분쟁 그리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여성과 여아에게 더 큰 피해를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취약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와 분쟁 중에 있는 국가의 여성들은 헬스케어를 받지 못하는 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일상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또한 다양하며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차별적인 법을 개정해야 하며 모든 젠더 기반 폭력을 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여성이 모든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에 공평하게 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에서 여성이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노동 구조에서 돌봄을 인정하며 이를 통합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성과 여아가 디지털 경제에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교육 기회와 자원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젠더를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하며 양성 평등을 중심에 두는 금융기관 영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뉴욕에서 진행이 되는 CSW의 결과물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결과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의 문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의 강령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 초안 결의안을 현재 CSW 세션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부에서는 일부 문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여성과 여아를 위한 진정한 변화 그리고 양성평등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 문화 그리고 의식과 태도가 각국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의지입니다. 이들의 의지가 있어야만 정부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SW의 권고사항의 모든 내용들은 충분한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자들과 행위자들, 즉 남성과 여성 의사결정자들과 지도자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지는 평등한 권리, 자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존엄성이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 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날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 살고 있으며 또한 평행 우주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일상에 이러한 혐오의 발언과 혐오의 태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의 인류애를 갖추어 나가는 그리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는 많은 긴장 관계와 경쟁 관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측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즉 국내에서건 국가 간에건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어젠다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포용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제를 우리 현지의 국가 맥락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GIF 2025는 매우 시급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로벌 다이내믹을 해결하고자 모인 것은 아닙니다만 양성평등은 목표 자체라기보다는 더 평화롭고 더 번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필수 과제 그리고 선결 과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열망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 많은 세션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리는 공동의 인류애를 위한 힘을 모으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생산적인 그리고 영감이 넘치는 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교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을 이루는 데 의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지아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코소피아 랩의 환경 운동가이면서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으로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후 변화 대응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중중학교 1학년 생태덕지연구소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지아입니다. 저는 아기 기후소송 전공인이자 기후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활동가가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의 최후 변론을 했고 지금의 법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간식을 먹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평범한 13살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후위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소송을 처음 시작했던 10살 때는 심각한 폭우로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여름이면 점점 더 길어지는 폭염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제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후위기가 저에게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저를 사람들은 미래세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어른들에게 빌려준 세대를 정말 미래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기후위기를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이 안에 제가 살아온 기후위기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기후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엄마와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기후정의를 외치며 광화문 거리를 친구들과 행진했습니다. 학교 한강 동아리에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으고 친구들과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법과 정책이 내 미래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실천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서서 현재의 법과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8살이었던 2020년, 기후소송을 처음 시작한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후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엄마, 항상 저를 응원해준 아빠,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 변호사분들, 거리에서 피켓을 든 시민들,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61명들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보다 더 어린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더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기후소송에 꼭 참여해야 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소송 이후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특정 세대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이 함께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완벽한 모습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았냐?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도 켜지 말고 차도 절대 타지 말아야 하지 않냐? 마치 기후활동가라면 완벽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책임도 안고 있는 세대입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이 완벽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만든 온실가스도 배출되었고 정부와 기업도 정책도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면 네가 뭘 하냐고 이야기하거나 세뇌되었다, 어른들이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후운동을 하면서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방송이나 발언을 할 때 미리 정해둔 내용을 읽었다는 이유로 혹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심이 아닐 거라고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몇 명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변화하려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때문에 제 미래가 불안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후위기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완벽해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 삶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후위기는 저와 같은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더 두려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판결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기후활동가로서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바로 미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 미래는 누구의 것일까요?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후위기는 다양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과 시선이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른이 함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모두를 위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재아 학생 고맙습니다. 이런 기후를 위한 헌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린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재아 학생이 또 패널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inally, it is 네, 마지막으로 박진희 배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이기도 하지만 환경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연세대학원 동문이기도 합니다. 박진희 배우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환경운동가인 박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프 2025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한 환경 문제에 대해 다양한 글로벌 리더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지구는 우리의 단 하나뿐인 고향이며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행성입니다. 지구는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와 미래가 얽혀 있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를 목격했습니다. 푸르렀던 숲이 한순간에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고 빙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으며 극심한 가뭄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이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의 터전인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박한 현실을 생각할수록
저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 두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참혹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나 결국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끗했던 지구를 누리고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어른으로서 지구를 힘들게 만들고 편안함을 즐겼던 인간으로서 제 두 아이, 사랑하는 인류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로서 제 스스로가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컵 하나, 소비하는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과 이를 위한 선택 하나하나가 지구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하나의 의견이 많아질수록 그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번 지프 2025가 더 큰 울림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노력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할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